안녕하세요. 압출 ASMR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모델분 우측 얼굴 압출하면서 이야기 또 진행해 볼 건데요. 이마 쪽부터 압출 진행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셨듯이 실제로 면봉으로 짜내야 하는 것보다 니들로 걷어내는 방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여드름 씨앗들이 많이 있네요. 지난 영상 마지막쯤에 제가 이제 피부 상태를 보면서 이분은 자국 치료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말을 꺼내려다가 못 꺼내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자국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붉은 자국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영상으로 볼 때에 비해서 실제 여드름은 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예 압출을 해야 되는 여드름 자체는 아마 지금 영상으로 피부 상태를 보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에 비해서 좀 적을 거예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지금 보면 이분이 붉어져 있는 붉은 자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이 이제 터지고 나서 가라앉아서 피부가 정상적으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깨끗해지지 못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국들이 남는 거예요. 저는 흉터와 자국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피부가 파여버리는 아니면 이제 조직 느낌이 아예 단단해져 버리는 흉터와 만졌을 때는 동일해요. 눈 감고 만져보면 그냥 피부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색깔이 변해 있는 자국 두 가지가 예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꼭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 경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자국 중에서도 아직 많이 붉은 자국들이 많죠. 자국이 이제 검붉게 약간 갈색으로 아니면 좀 검게 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빨갛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빨간 자국들이 좀 더 남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붉은 자국들은 재생이 아직 덜 끝났을 때, 그러니까 아물긴 아물었는데 안쪽에서 실제로 조직이 다 제대로 차오르지 못했을 때 많이 남습니다. 검붉은 자국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검붉은 자국은 재생이 끝나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길이 푹 패여서 그걸 메운다고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처음에 길 공사했던 것랑은 다르게 뭔가 흔적이 남겠죠? 보수를 한 흔적이. 근데 그게 시멘트 부어놓은 게 다 굳어서 다 말라서 더 이상 건드렸을 때 뭔가 변화가 없는 거. 그때의 상태가 검붉은 자국.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진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붉은 자국은 아직은 덜 말랐을 때. 우리가 시멘트 같은 거 길에다가 공사해놓고 밟지 마세요. 이렇게 팻말 같은 거 붙여놔야 되잖아요. 아직 덜 말랐으니까.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붉은 자국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붉은 자국 상황에서는 이미 수선하고 나서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조직 상태가 이제 뭔가 쉽게 변화가 오기 힘든 상황에서는 연고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붉은 자국처럼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뭔가 해줄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드름 흉터 연고라고 하는 걸 발라주는 겁니다. 여기서 흉터 연고라고 돼 있으니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흉터랑 자국의 상황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조금 지칭하는 게 달라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붉어져 있는 상황에는 아무튼 흉터 연고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품명을 말씀드리면 더마틱스 울트라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더마틱스 울트라라고 하는 TV 광고 보시면 놀토에 나오는 혜리 씨가 나와서 언제까지 그렇게 둘래? 하면서 이렇게 여드름 흉터엔 자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 그 광고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드름 흉터 연고라고 이야기하는 더마틱스 울트라나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막으로 써 넣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여드름 흉터 연고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이 붉은기가 조금은 더 빨리 진정이 되고요.
혹시나 얘가 이제 갈색 자국으로 남아버린다고 해도 좀 덜할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과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드름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여드름은 아니거든요. 피부 타입이나 손상 정도, 그리고 염증이나 이런 게 됐을 때는 치유되는 과정이나 단계 이런 거에 따라서 이땐 이런 걸 발라주는 게 더 좋고 저땐 저런 걸 발라주는 게 더 좋고 이럴 때는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다들 그냥 여드름 연고 이렇게만 써있고 여드름 전용 제품 이렇게만 써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들어보면 전혀 이때 쓰면 안 되고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쓰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들을 계속 쓰고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실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서 약국에서 구매하려고 할 때 약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아마 약사님도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걸 어느 때에 써야 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그러한 제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약을 알아도 저처럼 이렇게 약국에서 약 사러 갔는데 세안해 보세요 라고 하고 피부 상태를 보고 설명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진단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잘못된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국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아무튼 주저리 터든 걸 단박에 정리해보자면 지금 요 환자분 케이스처럼 보이는 이런 피부 상황에는 여드름 흉터 연고라고 나와 있는 더마틱스 울트라 같은 그런 여드름 흉터 재생 연고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른 연고 이름도 기억이 났어요. 노스카나겔. 네, 더마틱스 울트라나 노스카나겔 요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방금 커팅한 거는 농이 좀 있었죠. 이거는 염증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니까 주변이 이렇게 아프시겠다. 붉어져 있다고 해도 노스카나겔 같은 걸 쓰는 게 아니고요. 요럴 때는 염증 자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생제 연고라고 이야기하는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에스로반 이런 것들. 이분도 19세에 아직 사춘기를
이제 막 지나신 분이시다 보니까 피부 조직 자체가 그렇게 단단하지는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염증이 계속 반복되니까 피부 자체가 많이 약해져 버렸고요.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는 저희는 이거를 진피재생력 자체가 떨어진 걸로 보고 진피재생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어진 자국을 개선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는 관리를 하셔야죠. 염증이 있던 부분들은 조직이 많이 약해서 살짝만 건드려도 출혈량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거의 솜털 있는 데들, 여기 구레나룻 이쪽을 압출하는 거는 영상에서 보이시지도 않겠어요. 머리카락도 있고 씨앗도 작고 그래서. 근데 실제 환자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위일 겁니다. 염증도 많이 올라오고 요즘처럼 마스크 계속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쪽도 트러블이 만만치 않게 쉽게 올라오거든요. 그나저나 자꾸 또 이가 옆길로 새는데 자국 치료에 사용하는 연고 노스칸나겔이나 더마틱스 울트라 설명드렸고요. 그거는 이렇게 붉은 느낌이 많이 나는 자국들을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미 많이 갈색으로 변한 자국에는 뭘 쓰는 게 좋은가? 그때 저는 오히려 시카크림이라고 하는 거나 재생과 관련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그 재생 화장품들을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미 그 시멘트가 다 굳어버린 거예요. 망가진 길을 보수공사를 해놓기 위해서 부어놓은 시멘트가 이미 다 굳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시멘트라면 그게 이제 죽어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는 없지만 사람의 몸은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잘 관리해주면 자연스럽게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재생크림들 다양한 것들이 있죠. 스파케어 여드름 패치 이런 거 붙여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붙여도 되기는 합니다. 단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 붙여놓는다고 검붉은 자국이 더 빨리 좋아지지는 않아요. 자외선을 차단해서 착색을 조금 더 빨리 빠지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주요한 기능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드름 패치는 파임이 남아있는 흉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붉어져 있는 상황이 더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재생연고보다는 물거짐 자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연고를 쓰시는 게 좋겠죠. 보시면 씨앗도 정말 작고 방금 전에 코팅을 3개 했는데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피부가 아직 약하셔서 너무 세게 안 누르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반응을 안 합니다. 요런 케이스의 분이 피부 붉은 자국 때문에 고민이라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내원을 하신다고 하면 우선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염증들, 이분도 염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시니까요. 이 염증이 더 이상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좀 해야 되겠죠? 그 안 올라오게 하는 치료는 먹는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저희는 한약 제제로 만들어진 한약 주사, 약침 주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정약침이라고 하는 한약 제제 주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 붉어져 있는 증상은 보통 여드름 자국이라고 하면 이제 필링이라고 하죠. 아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라딘 필링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는데 그런 필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케이스는 절대 알라딘 필링은 아닙니다. 알라딘 필링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는 이제 재생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해져서 재생 자체가 빨리빨리 안 되는 조직에 대해 빨리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치료를 위해 시술 같은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압출도 지금 염증이 있으니까 그거 염증 때문에 해드리는 거지 압출도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염증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 여드름 씨앗들이 염증이 이미 돼버린 거는 뭐 물론이고 염증이 안 된 것들도 염증이 되면서 그걸 방치하면 조직을 계속 더 파괴해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압출을 해서 씨앗을 없애주고 조직 손상이
더 일어날 만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압출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이런 피부는 최대한 조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미 손상을 많이 받아서 재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피부에 레이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직 손상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 피부 조직을 염증을 진정시키고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하셔야 돼요. 저희가 진행하는 배동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치료법은 가볍게 받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염증 자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좀 최대한 잘 진정시켜서 더 이상의 피부 손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동요법 자체는 조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제가 압출을 해도 씨앗이 거의 나오지를 못하죠. 염증이 계속 반복된 피부는 염증이 또 잘 생겨요. 피부가 이미 많이 손상돼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새 염증도 잘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드름 때문에 염증이 생겼던 피부에 이제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분 베이킹이 전공이라고 하셨었는데 그 오븐의 열이나 이런 게 계속 닿으면 피부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부가 더 나빠지면 진짜 보기 엄청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평소보다 압출을 많이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편집이 너무 힘들어져서 영상 업로드가 더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압출 양 자체는 줄이지 않되 최대한 좀 빨리 해서 편집이 좀 용이해지면 좀 더 자주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게 제가 봐도 이 압출 영상 편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다 자막 처리를 해야 되고 계속 움직이고 변하는 압출 위치 맞춰서 앵글도 조절해야 되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스크립트 작업을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소리를 한글 텍스트로 바꿔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제가 3번, 4번씩 듣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글로 쳤었는데 손으로 그게 압출 이 영상이 50분짜리면 그 텍스트 만드는 작업이 3, 4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줄여야겠다 라고 계산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알아보다가 처음에는 그 구글이 아니죠.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동 자막 이거를 해서 그걸 보고 쳐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영어는 좀 더 정확한데 한글은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안 맞아서 못하고 다른 이제 유료 사이트가 없는지 찾아보다가 유료 사이트를 하나 찾아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는데 유튜브 자동 자막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어서 조금 사용 인터페이스가 좋아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스크립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제가 발음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잘 이렇게 자동 스크립트가 되기도 하고 정말 엉뚱한 얘기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피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IT 얘기가 되어 있다든지 받아쓰기가 컴퓨터가 나오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막 나오고 피지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춘기 여드름이라고 하면 스크립트에는 꼭 사춘기 소녀들이라고 써있고 이래요. 그래도 아무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코 상황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염증이 생겼었던 것 같고요. 이분은 그건 없으세요? 모발 모공각화증이나 가시털 증후군은 없으세요? 자, 여기도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조금 안쪽 깊이 농이 남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코팅을 해서
제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이거 커팅 처음 방향이랑 완전 90도로 다르게 했죠. 이거 사방 커팅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실 이렇게 출혈이 많은 부위에서는 농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피랑 농이랑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다 나온 것 같고요. 다 나왔으면 이거를 피가 안 나올 때까지 짜는 게 아니라 꾹 눌러서 지혈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입가 쪽하고 마무리할게요. 입가 쪽으로도 자잘하고 건조한 면포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들로 걷어내서만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이들로만 정리할 거고요. 오늘이 3월 6일인가? 3월 첫째 주입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주말이라서 많이들 나들이 같은 거 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원래는 겨울철이면 조금 잠잠하던 여드름들이 이 시기에 되면 또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들이 나가시느라 외부 활동하셨다가 확 뒤집어져서 오시는 거죠. 올해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야겠죠. 아직은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열심히 예방접종을 진행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좀 주의하셔서 외부 활동은 자제하시는 걸 당부드리고 싶네요.
자잘하게 건조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거의 또 시간이 50분이 다 돼가네요. 편집자분 힘내주세요. 염증이 아직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직 안 아물어서. 이렇게 작은 씨앗들은 압출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제 치료 경험상으로는 제가 해봤더니 제가 직접 압출을 해봤더니 좀 더 빠르게 좋아지는 게 보여서 저는 이렇게 작은 애들도 압출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압출을 못하시면 부드럽게 압출을 못하시면 이렇게 작고 잘 안 나오는 씨앗들은 오히려 압출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압출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이어서 좀 아프실 거예요. 자, 다 되셨고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압출 SMR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